안녕하세요. 꾸러기과학교실의 해적입니다. 오늘은 전기에너지 얼마나 알고 있나에 관련해서 그래프를 몇 가지 볼 건데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lectricity Net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전기에너지 발생 총량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먼저 그래프를 보려면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X축을 보니까 연도가 돼 있네요. 그러면 연도별로 전기에너지를 얼마나 만들었냐 이고요. Y축은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킬로와트 아워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배운 거예요. 킬로와트 시. 와트시라고 배웠었죠. 이게 뭐였죠? 전기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전력량계라고 집 앞에 있는 곳에서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1W의 효율을 가진 전동기를 1시간 동안 돌렸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의 총량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킬로라는 게 붙었어요. 킬로는 뭐죠? 킬로는 1000이죠. 자, 우리가 단위 앞에 단위가 숫자가 너무 커지거나 작아졌을 때 단위 앞에다가 붙여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죠. 킬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가라는 게 있어요. 메가는 100만을 뜻하는 거고요. 기가는 100만 다음에 공이 3개 더 붙으니까 1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센티라는 것도 알죠? 센티미터 할 때 센티는 10분의 1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리라는 것도 알아요. 밀리도 들어봤죠? 1000분의 1. 그 다음에 마이크로 100만분의 1. 이런 것들이 단위 앞에 붙어서 단위를 변환시켜 주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고요. 그러니까 킬로와트 아워스인데 게다가도 밀리언이 붙었어요. 밀리언은 100만을 나타내죠. 와, 600만에 100만에 킬로까지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자원에 의해서 얼만큼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졌는지가 나타나 있는 그래프고요. 이거에 대해서 단위 환산은 직접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가 전체 미국에서 발생한 전체 에너지의 전기 에너지의 총량이고요. 1949년 이후로 2021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한 2000년대 중반부터는 400만 밀리언 킬로와트 시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콜, 석탄이고요. 페트롤리움, 석유고요.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지금 화석연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력, 그리고 요게 수력발전, 풍력발전,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이렇게 있어요. 보면 여기서도 콜과 석유와 내추럴 가스와 그 다음에 석유에 의한 발전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것을 보면요. 우리나라도 X축이랑 Y축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X축은 똑같이 연도를 나타내네요. Y축은 무엇을 나타내죠? Y축은 여기 단위가 없네요. 근데 밑에 보니까 메가와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가와트시예요. 메가와트시면 얘는 100만 와트시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M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얘도 100만을 생략해 준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사업자 소개라고 되어 있죠. 사업자라는 거는, 여기서 사업자라는 건 한전을 얘기를 해요. 한전에서, 한전산하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 전체를 나타내는 거가 되고요. 자, 이 황토색 세모는 수력 발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거꾸로 된 삼각형 기력. 자, 기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력 발전이라고 들어봤죠. 화력 발전에는 좀 다양한 형태의 발전소가 있어요. 기력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물을 끓여서 만들어진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복합.
얘도 결국은 화력인데요. 복합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내연력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연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 엔진을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기술 시간에 중학교 때 기술 시간에 배웠었죠. 내연기관에 그 연료를 기름을 석유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휘발유를 집어넣고 공기랑 같이 집어넣은 다음에 압축을 해주죠. 압축을 해준 다음에 폭발을 시켜요. 점화를 해서 폭발을 시켜요. 그러면은 폭발하는 힘에 의해서 실린더가 올라가죠. 올라가면 배기가 일어나고 배기가 일어나면서 다시 연료와 공기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직선 운동을 하게 만들어주죠. 이 직선 운동을 가지고 기계장치를 활용해서 원운동으로 바꿔주죠. 그게 우리 자동차 엔진이죠. 자, 그것을 내연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석유든 석탄이든 뭔가를 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화력이에요. 복합은 뭐냐면요, 기력과 내연력을 합쳐놓은 거예요. 자, 먼저 기름을 태워서 터빈 내연기관이 발전을 하도록 하고요. 배기가스가 온도가 높겠죠. 그러면 그 배기가스를 가지고 물을 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데워진 물이 증기기관을 또 돌리는 겁니다. 그게 복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자력이 있는데요. 원자력은 뭔지 알죠? 자, 그 다음에 집단이 있어요. 이 집단이라는 건 뭐냐면요, 열병합 발전소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열병합 발전소는 우리 거주 지역 근처에 있죠. 거주 지역 근처에 있으면서 화력 발전을 합니다. 자, 화력 발전을 할 때 기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기력을 사용을 하면 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이고 그 물을 가지고 증기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남죠. 뜨거운 물이 남아요. 그러면 이 뜨거운 물을 거주 지역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난방을 하고 온수를 사용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집단 발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뭔지 알죠?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뭐 지열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화력 여러 가지로 나눠놨지만 결국은 이거랑 기력이랑 복합이랑 그다음에 집단,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내연력 이랑 이게 전부 다 화력이니까 생각보다 화력의 비율이 화력들만 딱 모아놓으면 화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료원별로 얼만큼 전기에너지를 만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단위가 살짝 달라요. 와트라고만 되어 있네요. 메가와트라고 되어 있어요. 와트는 에너지의 단위가 아니라 일률의 단위예요. 일률. 얼만큼 1초 동안 얼만큼의 일을 해줄 수 있느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연료원별로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발전소들이 1초 동안 얼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얻는 형태가 LNG, 천연가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유연탄이 되겠죠. 그리고서는 여기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3위네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이 이제 원자력이고, 그리고 양수발전, 그리고 여기가 유류, 기름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무연탄, 그리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초 동안 지금 현재 발전소들이 1초 동안 얼만큼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느냐 이니까 얘네가 365 얼만큼 돌리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정말 화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는
X축과 Y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